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2025년 8월 3일자 뉴시스 기사인데요. 광주하고 전남 지역에 갑자기 쏟아진 극한 호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그 규모나 영향, 또 즉각적인 결과는 뭐였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특히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데 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140mm가 넘는 정말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8월 3일 저녁이었죠. 광주 전남 지역에 말 그대로 물폭탄이 떨어진 건데요. 기사를 보니까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무안공항에서 140.8mm였다고 해요. 시간당 140mm라.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누적 강수량도 보니까 무안공항이 거의 290mm 가까이 되고 한평이나 광주 쪽도 꽤 많이 왔더라고요. 네, 시간당 140mm 이상이라는 건요. 이건 그냥 비가 많이 온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야말로 재난 수준의 강우 강도라고 봐야 하고요. 저희가 극한 호우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런 현상인데, 그러니까 도시의 배수 시스템이라든지 하천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그냥 압도적으로 넘어버리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에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속도랑 집중성입니다. 이런 형태의 비가 내리니까 기반 시설이 취약한 부분들이 바로 드러나면서 광범위한 피해로 이어진 걸로 보이고요. 당시 기사에도 나왔듯이 광주랑 전남 전역에 호우특보, 그러니까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진 것도 다련한 상황이었죠. 네, 피해 상황을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 무안에서는 하천급류에 60대 남성 한 분이 휩쓸려서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피해 신고 건수만 봐도 전남에서 400건 이상, 광주에서도 100건이 넘었다고 하니까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동시에 타격을 입은 거네요. 주택 침수, 도로 마비는 기본이고 정전도 거의 400건 가까이 됐고 번개가 1600번 이상 쳤다고 하니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겠어요. 특히 무안읍, 한평읍 5일시장, 광주 저지대 이런 곳들이 피해가 컸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근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극한 호우가 그냥 침수 피해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2차 위험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면 광주 북구 신안동이나 서창천 주변, 또 무안읍이나 한평읍 같이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대피령까지 내려졌었죠. 그리고 광주 전역에는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고 영산강이나 광주천 같은 주요 하천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여기서 주의보는 이제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고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면 경보가 내려지는데 이건 더 높은 수준의 대비를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비가 그친 뒤에도 땅이 약해져서 산사태 위험이 있거나 하천이 넘칠 위험이 계속되니까 이런 관련 특보가 중요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비가 멈췄다고 바로 안심할 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서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런 다발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정리를 좀 해보면 8월 3일 밤에 광주와 전남 지역은 시간당 140mm가 넘는 정말 기록적인 폭우를 맞았고요. 이로 인해서 심각한 침수 피해, 시설 파손, 그리고 안타까운 인명 손실까지 발생했습니다. 또 각종 기상특보가 발령되고 대피령까지 내려진 걸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이 기사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사는 사실 극한 호우라는 자연현상이 우리 사회 시스템, 특히 기반 시설이나 재난 대응 체계의 한계를 어떻게 순식간에 시험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지점은 이게 단순히 어느 한 지역의 뉴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측하기 어렵고 점점 강해지는 이런 극한 기상현상이 우리 모두의 일상에 얼마나 즉각적이고 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동네에 일어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 기사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고 강력한 극한 호우,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결과들을 생각해 볼 때요. 앞으로 어쩌면 더 잦아일지도 모르는 이런 극한 기상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곳이 도시든 농촌이든 상관없이요. 어떤 지역에서든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